웃길 수 있다면 뭐든 해도 된다는 그런 분위기, 즉 표현의 자유라는 기조가 여기서부터 피어오릅니다. 의외로요, 실제로 만나본 일베 이용자들은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일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네, 안녕하세요. 공복이 여러분, 공백입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셨나요? 여러분 혹시 싫은 사람한테 관심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저도 꺼려하는 사람한테는 철저히 무관심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드물게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좀 가져봤습니다. 뭔 얘기를 하려고 이러나 싶으시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일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리고 영상 내내 이 책, 보통 일베들의 시대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일베. 이 단어를 딱 듣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피어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경우에는 거의 즉각적으로 질색을 하게 됐어요. 뭐야 약간 이렇게요. 그래서 이 책을 잡아서 읽기까지 그 허들이 좀 있었어요. 세상에 읽어야 할 책이 이렇게 많고 재밌는 책도 이렇게 많은데 내가 뭐 또 굳이 싫은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이렇게 알아야 되나 싶어가지고. 그치만 여러 가지 궁금증에 이끌려서 이 책을 읽게 되었고요. 결과적으로는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차차 말씀드리게 될 텐데요. 일단은 이 책의 내용을 따라서 일베라는 단체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베, 일간 베스트 저장소의 줄임말이죠. 대형 커뮤니티인 DC인사이드에서 파생된 사이트입니다. 커뮤니티 사이트가 왜 이렇게까지 이슈화가 되었느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일베가 그간 사회적으로 정말 많은 물의를 일으켜 왔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그 활동이 많이 위축되어 있기는 하지만 일베라는 이름은 거의 어떤 혐오의 대명사처럼 여겨지곤 하죠. 아주 극단적인 여성 혐오, 소수자 혐오, 지역 비하, 특정 정치인 비하, 고인 모독 등의 다양한 물의를 일으켜 왔는데요. 수도 없이 많은 예시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단식 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 앞에서 폭식 집회를 열거나 고인을 모욕하는 등의 입에 담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을 많이 저질러 왔죠.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책을 쓰고 읽으면서까지 알아야 하는가? 그리하여 본 내용에 앞서서 이 책의 의의와 목적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 책의 작가인 김학준 작가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베가 커뮤니티 사이트로서의 기능은 줄어들었다고 할지언정 그들의 논리가 사회 곳곳에서 여전히 목소리를 내고 그 영향력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거예요. 일베와 그 결을 같이 하는 동일한 혐오의 논리를 가진 사람들이 정치사회적으로 자꾸만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고요. 그러니 이제는 이들을 사회적 부적응자, 루저, 일탈을 하거나 이탈한 사람들로만 볼 게 아니라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자, 이리하여 이 책은 그 단체 일베를 조명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탄생했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왔고 그들이 주로 취하는 언어나 태도는 무엇이며 그 기저에는 어떤 심리가 있고 이런 것들이요. 조명하는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간 일베 사이트에서 사용해온 모든 단어들을 분석해보기도 하고요. 일베 이용자 여러 명과 심층 인터뷰를 하기도 해요. 첫 장에서는요. 일베라는 커뮤니티 사이트가 발전해온 역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첫 번째 키워드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밈과 유머입니다. 각종 드립이나 짤방을 이용해서 유머를 구사하고 그 유머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그 자체가 최고의 능력이 되어버리는 거죠. 웃길 수 있다면 뭐든 해도 된다는 그런 분위기, 즉 표현의 자유라는 기조가 여기서부터 피어오릅니다. 그들이 구사하고 있는 수많은 폐륜적 혐오 발언들이 다 농담이나 드립으로 수렴되는 거죠. 자, 일베의 발전을 살펴본 후에는요. 일베에서 발화된 말들을 빅데이터로 분석해보는 작업이 뒤따릅니다. 여기에는 혐오의 수치화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굉장히 적절한 제목이죠. 일베의 혐오 대상이 되는 것은 여성과 가족, 인종과 국적, 지역, 연령별 인구들, 성소수자, 종교 등등 정말 다양합니다. 거의 손이 닿지 않는 데가 없을 정도로요. 이들은 거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냉소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우월한 이성적 주체로 여기면서 타인들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선동당하기 쉽고 감정적인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타인들이 내는 목소리와 반응에는 부들거린다라는 말로 이죽거리면서 대응하죠. 묘하게도 동시에 자신들을 피해자로 규정하기도 해요.
해요. 자신들은 그저 묵묵하게 세상을 열심히 사는 사람들, 그런데 타인들은 거저먹으려는 자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들에게 소수자들의 요구는 한낱 투정에 불과하고요. 각자 도생하는 사회에서 능력이 없어 도태된 사람들의 무책임하고 비합리적인 요구라고 여겨요. 바로 이 지점에서 공적인 것, 정치적인 것, 사회적인 것, 이런 개념은 모두 사라지고 맙니다. 맥락 없이 합리적이기만 한 자기 개인만 남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러한 태도로 이러한 언어들을 구사하는 걸까요? 여기에 대한 힌트는 일베 이용자들과의 심층 면접을 통해서 얻어볼 수 있습니다. 김학준 작가는요, 아주 어렵게 일베 이용자들 여러 명을 섭외하고 인터뷰를 진행해요. 의외로요, 실제로 만나본 일베 이용자들은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점잖고 각자의 자리에서 스펙을 쌓으면서 열심히 살고 있고 격렬한 혐오 표현도 잘 하지 않고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특징들이 일베의 심리를 대변한다고 보고 있어요. 인터뷰에 응한 일베 이용자들은 모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먹고 살 만큼 벌어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이런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중산층 정상 가족에 대한 꿈이죠.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들은 아주 열심히 학업을 하고 스펙을 쌓고 자기 개발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에 대한 보상을 정당하게 받지 못한다는 감각이 그들을 분노하게 합니다. 자신들은 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고통들을 감내하고 있는데 또한 이 고통이 누구나 겪는 일이기에 징징거리지 않고 묵묵히 자기의 일을 수행하고 있는데 자격 없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선동을 하고 시위를 하고 복지라는 이름으로 자격도 없이 뭔가를 얻어가려고 하고 징징거리기만 하고 그러니 그에 대한 혐오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김학준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타자의 고통을 억압하고 그 개별성을 거세하는 평범 내러티브의 원인 제공자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산업화 과정 그 자체다. 혐오자들은 국가가 그 발전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체계적으로 생산해낸 도덕적 정치적 산출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즉 이들은 한국이 마주하고 있는 어떤 문제의 증상이라는 겁니다. 이 책을 두고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대단한 놈들이라고 이렇게 조명을 하냐. 더 어쩌래서 신나서 날뛰는 거 아니냐. 왜 굳이 공들여서 이렇게 먹이를 주느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에는 동의하지 않아요. 이 책은 그들처럼 혐오를 무기로 내세우는 이들에게 맞설 수 있도록 독자를 단단하게 해주는 책이었습니다. 그들의 언어나 태도, 그 속에 있는 결을 모르고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겠죠. 진짜 문제를 진단하기도 어려울 거고요. 그러면 그 흐름에 휩쓸리기도 쉬울 거예요. 혐오는 정말 힘이 세잖아요. 그죠? 이 책의 말미에서는요, 일베의 정서가 주류화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과 2030 남성이라는 그 코어 지지 세력에 주목하고 있어요. 물론 정치적인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실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이준석 당대표가 혐오를 정당화하는 데 한몫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의 문장을 좀 빌려오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이준석이라는 표상은 일베적 멘털리티가 정당성을 확보하고 승리의 경험을 축적하며 조직화되고 주류화되는 문을 열어젖혔다. 그리하여 이준석에게서 느껴지는 일베의 그림자란 각자의 특수한 경험과 환경과 조건이 무시되고 공정한 경쟁이라는 이름의 경직된 평가체계에 모두가 사활을 걸고 그 결과에 따른 열패감과 모멸감 그리고 빈곤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능력주의적 디스토피아의 도래다. 제가 이 채널에서 이렇게까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처음인지라 좀 조심스럽지만은 저는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부분이 이 책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대로 여러분께 좀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 책의 말미, 나가는 말에 있는 문장이 저는 너무너무 와닿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문장도 좀 통째로 읽어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평범한 삶이 도달 불가능한 것이 된 지금 엉뚱하게도 그에 대한 좌절의 책임을 구조가 아닌 소수자에게 묻고 있다고 할 때, 그래서 사회가 점점 더 파편화되고 있다고 할 때, 다시 사회를 만들어낼 새로운 도덕의 단초는 능력주의가 아닌 평범함을 다변화하는 데 있을 것이다.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의 방법으로 평범해지는, 즉 소박하지만 분명히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울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 비전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일이 한두 개가 아니겠죠.
이것이 단순한 실현 불가능한 이상으로만 남지 않으려면요. 하지만 그에 앞서 우리가 이러한 방향을 함께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은 소중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책도 이러한 행위와 의미를 함께 하고 있다고 보고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보통 일베들의 시대라는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어떤 이유로든 거북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고요. 혹은 작은 인사이트가 되었을 수도 있죠. 이 책은 일베라는 집단과 혐오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알기에 참 좋은 책이었습니다. 더불어서 그간 한국 사회에 있었던 이슈들의 맥락을 파악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책이었어요. 워낙 밀도가 높은 책이어서 제가 오늘 영상으로는 좀 과격하게 요약을 하게 됐는데요. 여기에서 어떤 흥미 혹은 빈틈이 느껴지셨다면 직접 이 책을 통해서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신다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흥미롭고 또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준 책이었어요. 자,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재미있는 책 이야기 들고 돌아올게요. 우리 공복 여러분 모두 멋지게 책 읽는 시간 되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 안녕.